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익률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 금액, 이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의 종류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기대 수익률 또는 이 예상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투자를 하기 전에 이 투자를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이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모는 하여튼 투자 금액이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이 순수익은 또 우리가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 예상된다. 순수익이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몇 프로가 되겠죠? 10%가 되겠죠. 이런 이 투자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실현 수익률이 있죠. 이 실현 수익률은 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진 후니까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 판단은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 있겠죠. 자, 요구 수익률은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하죠. 자, 27회 시험에서는 이 최대로 출제했죠. 최소, 최대. 우리 출제위원들은 말을 자주 바꾸죠. 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 최소한의 수익률이면서 우리는 기회비용 개념이다. 이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이고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이 기회비용이란 용어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겠죠.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자,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되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얘기하죠. 이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이 최대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자, 이 기회비용의 개념 우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 있어서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충족돼야 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이 3%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6%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투자를 채택을 합니다. 자, 투자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하여튼 수익률은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이 총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이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이 안정적이다.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10억으로 오른다. 그럼 전체가 수익률은 어떻게 돼? 이전보다 낮아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6%에서 점점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서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자,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3%인데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투자를 기각합니다. 투자를 기각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우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죠. 따라서 이 기대의 수익률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전체값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2%가 점점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자, 그러다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우리가 이렇게 같을 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 있어서의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관련해서 자, 오이험 기대 수익률 평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이험과 이 기대 수익률에 있어서의 평면인데 오이험이 제로입니다. 자, 오이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 예를 들어서 3%다. 이 3%는 무오이험 자산의 수익률, 무오이험률이라고 하죠. 무오이험 우리가 자산에 있어서의 수익률, 무오이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오이험률, 이렇게 무오이험률이라고 하죠. 이때 무오이험 자산, 오이험이 없는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인데 국채 수익률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로서 국채 수익률을 예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 예를 들면 저축률, 투자율, 신용 제한, 지급 준비율 이렇게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죠. 3%가 3.1%, 2.8% 변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이 높든 낮든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변화가 없죠. 위험이 제로일 때나 위험이 R1일 때나 이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 즉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바로 무위험률의 크기입니다. 자, 이럴 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은데 이렇게 위험축, 아래축,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할 때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위험축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할 때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이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험 지문에도 자주 출제하죠. 24회 시험에도 출제를 한 지문인데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데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비례인데 비례를 또 뭐죠? 플러스 관계죠. 26회 시험에는 또 플러스로 출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라는 거, 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위험,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 관계, 트레이드 오프를 말하죠. 이 상쇄 관계다. 우리 야구에 보면은 오프 시즌에 보통 트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상세 관계죠.
즉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데 그 두 개가 상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때 요 크기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를 말하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지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 때를 우리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관계에 있어서 이 크기가 또 있죠. 이 크기는 위험이 높을수록 이 크기도 점점 커지는데 이 시장에서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죠. 위험 할증률,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은 증대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죠. 할증률을 더해준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우리가 높아지는데 이것을 피셔라는 학자죠. 어빙 피셔. 이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요. 자, 그리고 또 위험 할증률이 높아져도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고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또 발생하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 상당히 우리 중요한 유형의 그림인데 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이 부동산의 가치는 뭐 투자 가치겠는데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은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 확정적으로 영구히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할인율인 뭘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겠죠. 자, 이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우리가 수익률도 높아지죠. 자,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낮아진다. 따라서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니까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는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구 수익률이 일정하면은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 오르면 부동산 가치도 상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